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필터로 입자상 물질을 채취를 했습니다. 뭐 작업장에서든 일반 환경에서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입자 상태로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들을 채취를 했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금속에서부터 또 성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의 입자상 물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채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자상 물질의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자상 물질의 양만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중량 농도였었죠. 필터로 다 채취를 했습니다. 자, 근데 추가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이 입자상 물질 중에 어떤 특성별로 중금속이면 중금속 또는 성면이면 성면 또 다른 유해 성분, 예를 들면 유리규산이면 유리규산 이런 특성별로 농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중금속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중금속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분석의 원리, 또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 분석 기구들, 또 분석의 원리, 이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상 물질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성면을 또 분석하면 성면에 필요한 분석 기기가 있겠고요. 또 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자상 물질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대단히 많죠. 뭐 주물 공장이랄지 또는 용접 작업이랄지 등등, 뭐 도금 공장이랄지 이런 경우에 중금속이 사실 그 독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중금속을 일반 먼지를 측정하는 것에 덧붙여서 중금속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들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측정할 때 어떻게 채취는 다 동일하고요.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죠.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 입자로 존재하는 것들을 필터를 이용해서 채취한다는 건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들 설명을 드렸었죠. 입자상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채취하는 총먼지를 채취하는 카세트, 또 호흡성 먼지만을 폐포까지 우리 호흡기계의 호흡기계 구조에서 말단의 호흡에 실제 역할을 하는 폐포까지 도달하는 먼지 크기를 측정하는 호흡성 먼지를 채취하는 기구, 또 우리 호흡기계의 어느 곳이라도 침착할 수 있는 입자 크기를 모두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려줄 수 있는 캐스케이드 임팩터를 이용한 입자상 물질 채취. 어쨌든 입자상물을 채취하는 방법과 원리 또 기구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입자상 물질의 크기 농도별로 채취에 필요한 원리 그리고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또 농도 계산하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농도 계산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농도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노출평가에 있어서 아주 큰 목적에 해당됩니다. 결국은 유해물질의 농도가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채취와 분석 과정에 모두 표현되는 개념이 농도입니다. 채취 과정에서 역할 또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개념, 이것이 농도의 단위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채취와 분석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자상 물질을 왜 분석하는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자상 물질은 여러 가지 특성의 성분이 한꺼번에 채취된 입자의 혼합 또는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이 비슷비슷하고 또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그 입자상 물질의 무게만 측정하면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독성이 높은 물질들 또는 성분들이 있으면 이것들 따로 떼서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입자상 물질의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입자상 물질 중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속만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필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 고체나 액체류들은 모두 필터에 이렇게 채취가 됩니다. 필터에 컬렉션이 되죠. 그러면은 입자상 물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그것의 무게만 재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입자상 물질 중에 독성이 높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위험이 과소평가되겠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무게만을 재는 것은 이제 중량법이라고 합니다. 측정을 나가기 전에 필터의 무게를 재고 갔다 와서 또 채취를 완성한 다음에 갔다 와서 무게를 재게 돼서 그 무게를 차이를 계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순수한 입자상 물질의 무게가 나오겠죠. 이것에서 이제 농도를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중량 농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입자상 물질의 무게, 농도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자상 물질 중에 우리가 중금속 농도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또는 성면의 농도를 알고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각각에 따라서 채취 방법은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추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입자상 물질의 분석의 의미죠. 여기에서는 이제 입자상 물질 중에서 중금속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면을 분석하는 방법은 또 다르고요. 현미경을 위해서 분석하고 또는 뭐 다른 유리규산을 분석하거나 다른 특정 성분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입자상 물질 중에 무게만을 분석하면 입자상 물질 중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성분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특정 성분에 의한 위험을 놓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 중에 보통 아주 일반적인 그 먼지가 발생되는 공정은 중량 농도만 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금속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예를 들면 용접 사업장, 주물 공장, 또는 뭐 재련 공장, 또는 뭐 제철 공장, 아니면 도금 공장 이런 데는 이제 중금속이 기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중량 농도만 분석하면 중금속에 의한 영향이 그 위험이 잠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에 의한 그 노출의 위험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입자상 물질 중에 중금속을 분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자상 물질에서 그 중금속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전체적으로 입자상 물질에서 중금속을 분석하는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을 분석할 때는 모든 분석에는 동일합니다. 전처리, 프리트리트먼트입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 전처리입니다. 가스상 물질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처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금속을 실제로 그 양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정량이라고 그러죠. 금속을 정량하는 방법. 기계죠. 원자 흑광 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그래서 원자 흑광 광도계로 분석하는 게 있고요. 원자 발광 분석기가 있습니다. Inductively Coupled Plasma. 플라스마를 이용해서 이제 원자 발광에 내놓는 고유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분석에는 이제 전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금속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스상 물질이나 여타의 분석에서도 다 전처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처리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 이번 입자상 물질 중에서 중금속을 분석하는 전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그러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좋은 전처리 기구들이 나와 있어서 비교적 간편하게 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가스상 물질에 전처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배워서 혹시 잊었을지 모르는데 가스상 물질에서는 이제 그 흡착관에 채취된 가스상 물질을 단지 탈착만 했으면 됐습니다. 탈착 용매를 이용해서 그 흡착제에 흡착된
깨싹 물질을 떼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한 그 용매는 이제 CS2 이황화탄소로 탈착을 했었죠. 이것이 그 깨싹 물질의 전처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금속에서 전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따가 그 과정을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하는 것은 이제 그 AA 원자 합광 광도계하고 원자 발광 광도계 이 두 개의 분석 기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직접 기계도 보고 실제 이 분석 기기의 그 장점과 단점도 설명드리면서 분석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금속입니다. 중금속이죠. 그런데 사실 원자 상태로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화합물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상태로 사실 필터에 채취가 돼 있죠. 자, 필터에는 이런 금속 화합물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채취가 됩니다. 또 필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만 남기고 금속 화합물만 남기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사실은 이제 실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가능하면 다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보통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채취할 때 쓰이는 재료들은 대부분 분석 과정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채취 과정에서 사용됐던 재료, 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석 과정에서 모두 제거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프리-트리트먼트 전처리라고 합니다. 자, 여과제 채취된 시료가 많이 있겠죠. 여과제 그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금속을 채취할 때는 믹스드 셀룰로스 에스테르 멤브레인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약자로 MC 필터라고 하죠. MC